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도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지만 또 그 잘못을 깨닫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람이 미련하게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겠지라고 할 때가 또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더라고요. 쌍둥이 딸들이 실형까지 구형받았지만 지금 이때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삶은 정정당당하게 살아나가길 어른으로서 부탁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대신에 요즘 있었던 여러 트렌드들을 생생하게 수다 떠는 트렌드 수다 시간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윤덕한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한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혹시 그동안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평론가님? 저는 휴가를 아직 못 갔습니다.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네. 요즘에 이번에 여름휴가 계획 없는 분들 많아요. 우리 이사님은? 저것도 뭐 휴무죠. 휴가는 무슨?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휴가는 무슨? 휴가는 무슨? 네. 네. 계속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 오늘 말씀하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니면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생방송 중에 아무래도 지금 마이크 하나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고쳐주시는 동안 저는 평론가님과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로 나가는 휴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실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원래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해외 좀 자주 나가셨어요? 저는 자주 나가지는 않았고요. 네, 국내파로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마치 해외여행 가시던 분들이 못 갔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만 이제 부과하는 듯 싶어요.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방콕파, 집콕파들이 오히려 더 활기를 치게 생겼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해외여행 다 가시니까 그동안 못 갔었는데 이제는 정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좀 덜 느끼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오히려 더 기회다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제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집콕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것도 선택이죠. 상대적 위화감을 그동안 많이 맞아요. 조정해왔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물론 우리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고 저가 항공사들이 많아지고 또 국내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오히려 더 값싸게 다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어난 경우가 많죠. 자, 이사님 이제 말씀해 보세요. 들어갑니까? 네, 이제 들어옵니다. 오늘 평론가님하고만 할 뻔했는데. 기회였는데. 자, 이사님은 어떠세요? 해외 자주 나가셨죠? 아니에요. 안 나왔습니다. 원래 방콕 좋아합니다. 네. 아니 근데 강의를 많이 나가세요. 해외 강의를 가시더라고요. 원래 맞아요. 그러면서 휴가를 보내시더라고요. 해외 강의가 잡혔었죠 원래. 다 뭐 망했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돼서 해외를 많이 그런데 못 가셨죠. 원래 이렇게 나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땡큐예요, 집에서는 지금. 아주 싫어합니다. 저를. 우리 가족들이. 휴가철마다. 그렇구나. 같이 해외여행도 뭐 자녀들과 같이 되는데. 가셔야 되는데. 근데 해외여행이
사실은 이전에는 트렌드였던 건 맞는 게 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안 갔다 오는 애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위화감 같은 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한 군데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압박감이 있죠. 아니 저희 아이도 8살인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럼 아이들에게 해외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그렇죠. 동네에서 놀든 해외를 가든 어차피 똑같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인데.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이제 어느 순간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나는 언제 해외여행 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딜 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이유는 네. 그러니까 어딜 가갖고 제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렇게 걸리면 주변에 민폐가 너무 커요. 아, 그 그렇죠. 두려움이 꽤 커서 최근에 나온 보도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질병 자체에 감염된다는 그 위험성보다도 네. 내가 이제 코로나 걸린 다음에 확진 환자들이 경험하는 그 얘기들 대인관계 들어보면. 안에서의 민폐. 거부감에 대한 공포감 그게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다고 네, 하더라고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걸려서 이제 나은 분들도 몸은 회복했지만 혹시나 내가 지금이라도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혹은 그들이 나를 좀 꺼려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트라우마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실제 계신데 그럼요.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피하게 되거나 이런데요. 근데 이거를 또 누굴 또 특별히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참 그런 부분이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한 1, 2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해외여행을 가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요즘에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요즘에 바퀴 달린 집이라는 예능에서 아예 집을 뭐 차 뒤에 끌고 다니는 모습이 화제던데 네. 이거 돈 많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캠핑카가 지금 굉장히 선호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뭐 경차부터 해가지고 뭐 4천만 원짜리 이상의 뭐 SUV 차량을 뭐 신상으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이게 법을 개정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튜닝이라고 그러죠. 네네. 자동차를 이렇게 캠핑카로 바꾸는 규정을 바꿨어요. 이번에요? 시장을 키우려고 2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경차부터 자기 승용차, 뭐 화물차까지도 다 바꿀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를 예측한 건 아닌데 그렇네요. 오히려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튜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뭐 한 통계자를 보니까 뭐 이제 350배 뭐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뭐 그 캠핑카에 들어가는 뭐 매트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물품들이 더 많이 판매되고 있는 뭐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네. 싶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텐트 같은 거 판매량이 작년 한 해 판매량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강에 이번에 저도 텐트 하나 샀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텐트라고 하기에는 그냥 햇빛 가리개 정도 느낌 나는 한강에 텐트 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뭐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은 캠핑 쪽에 사람들 관심이나 어떤 소비 쪽이 집중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통계는 사실 캠핑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3월에서 5월 정도까지 통계를 보면은 네. 여기 보면 뭐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209% 정도 이게 굉장히 많이 캠핑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급증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잘 보면은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추세를 보면 2014년부터 캠핑 시장은 되게 줄어들고 익숙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똑같은 시기에 작년 우리 그 트렌드 수다를 찾아보시면 몰링이라고 해갖고 실내에서 하는 활동들이 확산될 거다라는 얘기만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군데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굉장히 큰 이름을 가진 그 캠핑 관련된 업체는 철수하고 그랬어요. 국내에서. 추세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거고. 그렇네요.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뭐 그래서 이제 글램핑이든 뭐든 굉장히 추세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 거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글램핑이나 차박이라고 이게 칭해지는 차량을 통해 가지고 숙박하는 현상들이 지속 가능할 건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캠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니즈랑 글램핑을 하는 사람들의 니즈는 좀 달라요. 캠핑과 글램핑은 다르니까요. 글램핑은 기본적으로 사실
개념적으로는 숙박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펜션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텐트 안에 심지어 냉장고도 있어요, 그 안에. 다 차려놓은 거죠. 다 차려놓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를 네, 텐트 느낌 나게 한 거죠. 하는 맞아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늘었다. 이게 실제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1순위거든요. 글램핑이. 근데 캠핑은 전부 다 DIY입니다. 직접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을 약간 방해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캠핑 시장이 이것 때문에 확 커질 거다. 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전망하는 건 약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캠핑 장비가 되게 고가잖아요. 비싸죠. 지금 막 코로나19니까 나가자 이래서 샀다가 이제 나아질 거잖아요. 분명히 코로나는 없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희망하고요. 없어지고 나면 사실 이 고가의 장비들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거는 너무 속단하게 이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 이제 캠핑 장비는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캠핑카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이제 대여를 해주기도 하는데 네. 이제 대여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뭐 화랑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빈부격차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경차형 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도 나오기는 이제 하고 그리고 아마 개조 튜닝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도 바뀌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이 들어있는 캠핑카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비싼데, 그거. 그게 비싸죠.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차든지 아니면 튜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고가로 수요가 이제 몰리는 현상은 필요한데 그게 당분간 확 늘어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여행지들이 굉장히 정비하고 개발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많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캠핑카 비싼 돈 주고 사도 갈 곳이 많아지니까 네.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는 게 차박이 아까 차박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몇몇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 칼부림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뭐 캠핑카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튜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차를 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네. 현실과 이상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별로 뭐 차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네. 사실 글램핑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캠핑이나 이런 그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마케팅 쪽에서 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이 고급화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대중적으로 그 대중적인 욕구 단계로 보면 이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위협받고 이게 일상적인 불안감을 이제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뭘 자극하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적인 불안감이 높은 수준이라면 뭘 보고 웃거나 약간 창의 단계 욕구를 자극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비교해갖고 고급스러운 뭔가를 자극해갖고 나한테 있는 이런 것들의 무기력감을 자극해갖고 이게 사실 분노나 화로 굉장히 전환하기 쉬운 감정이기 때문에 네. 요새 그 안전 욕구가 위협받으면 코미디 프로그램도 잘 안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안전의 욕구가 전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이제 되게 진지하거나 소박한 걸 찾습니다. 이 정확하게 이런 타겟을 잘 찌른 그 프로그램이 지난주 했던 그 삼시세끼예요. 되게 소박하게 밥 해먹고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코드를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런 쪽에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한 여론의 역풍을 받아서 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의 욕구가 위협받는 지금 이때에는 고급화 전략보다는 소박한 그 인간의 욕망을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고급화 전략으로 가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소박하고 거죠. 약간 알뜰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쪽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제 그거 연장선상에서 좀 뭐 제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요. 그 캠핑 장비 캠핑카 이런 것이 그 신문에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북한산 근처에 사는데 작년과 달리 실제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등산을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했을 때 고지를 뭐 올라간다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비도 엄청 비싼 거 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산책길, 둘레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끼리 가볍게 이렇게 산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 마스크를 쓰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산책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그 같이 가족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연인끼리 거닐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두 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그러면 너무 비싸게 여행 다니는 것보다는 소박한 국내 여행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년 전부터 그 농촌에서 힐링과 치유하는 여행들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 농촌 살리기도 하고 그 안에 시스템도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이 전국 농촌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 회장님이 최근에 굉장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나고는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고 계속 나아가긴 어렵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농촌도 살리고 여행 코스도 마련하고 좋지 않을까요?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 일부 시장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휴가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름 휴가 관련된 조사한 게 있는데 2018년 대비해서 변화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집 밖을 못 나가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집에 있고 싶어하는 욕구가 클 것 같은데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요. 휴가를 따로 계획한다는 게 욕구 엄청 커졌습니다. 아니 그게 또 코로나 초반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정말 답답한 힘들 거죠. 만큼 답답한 힘든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1순위가 글램핑이고 이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휴가는 따로 계획이 있다 머릿속에라고 생각하는데 이 휴가를 최대한 게으르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농촌 체험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대중 수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대중 소비자의 욕구에는 지금은 조금 약간 시장이 크진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금 지친 상황이니까 네. 야외에 나가고는 싶지만 뭘 하고 막 새마을 운동처럼 뭘 체험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거 지금 조금 안 터진다. 힘들다. 뭐 하는 일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말씀이세요. 텐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하나 찝어라. 네. 앞으로 이제 올해 여름 휴가 트렌드를 하나 찝어라 그러면 저는 호캉스. 호캉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실내에 있는 활동이라서 그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호캉스 호텔 같은 경우에 시스템으로 뭔가 그 시스템을 믿을 수가 있다면 그렇죠. 이게 잘 관리되는 형태의 하루 종일 게으르게 있어도 좀 편안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방역도 그렇죠.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청결이 유지되는 네네. 곳에서 그냥 쉬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호캉스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조사를 보니까요. 2018년과 조사한 게 있었어요. 같이 비교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계획은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 13.7에서 40.5로 크게 늘어났어요. 아하. 계획은 했는데 확실해진 건 없다. 근데 별다른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6%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1순위가 호캉스인데 2순위가 홈캉스예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될 것 그렇죠. 같다. 이게 71%였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사람들이 번잡하지 않은 곳에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또 다른 이 설문 문항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름 휴가를 멀리 가지 않더라도 휴식을 만끽하고 싶다. 89%. 사람 많은 곳보다 조용한 곳에서 휴가를 선호한다. 여름 휴가는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휴가의 진정한 의미는 편안하게 쉬는 것이다. 그럼 이거 호텔이네요? 가까운데. 호텔이나 집이죠. 뭐. 집. 그 그런데 사람들의 이제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는 다른 곳이. 또 조사를 보니까 이 호텔도 그냥 호텔이 아니고 약간 프리미엄 호텔. 약간 편의시설 굉장히 갖춰진. 그래서 휴식을 굉장히 만끽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렇군요. 호텔 이제 값이 수영장이 많이 있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홈쇼핑 잘 찾아보시면 요새 네. 그 특급 호텔들도 손님이 안 들어와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 짠 상품이 막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름 휴가에는 아닐 거예요. 여름 휴가는 아닐 테죠. 연중으로 쓸 수 있는 가격으로 나오는 상품들인데 어쨌든 그런 상품들 보면 놀랍게 싼 가격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집캉스?
홈캉스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인테리어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테리어 기업이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게 공교롭게 저희가 2015년부터 주제 중심으로 트렌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2015, 계속 많이 16년인데 나왔던 얘기죠. 2015년도에 저희가 집중한 현상이 집이었어요. 그때 집에 머무는 시간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네. 그 트렌드가 2015년도에 있었는데 저희가 2015년 대비 2020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뭐가 유행했냐? 저희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걸 보면 2015년, 16년도에 홈 인테리어나 집에 관련된 방송들이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 집방이라고 해가지고 홈 인테리어 네 집 이렇게 헌집 바꿔줄게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대박을 냈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현상들이 지금 그대로 옮겨가시는 거죠. 2020년도에도 보면 아까 그 홈 인테리어 회사도 주가도 엄청 올랐지만 지난달인가 자료를 찾아보시면 엘모 그 유통회사 굉장히 큰 그 유통회사에서 홈 인테리어 관련된 상품들을 했는데 작게는 전년 대비 한 3, 4% 많게는 130% 이상 엄청나게 팔렸다 그래요. 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집에 안에 함께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집 안에 폐쇄된 공간에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안에 진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트렌드인지 아니면은 부작용이 큰 트렌드인지 잘 원래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연구를 보게 되면은 초기에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집에 갇히면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족끼리 있으니까. 된다. 근데 이게 한 달, 2달 가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장기적 추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홈합이라는 개념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사실 지금 되게 그동안 트렌드를 보게 되면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녁 시간대에 뭐 문화센터를 간다든지 뭐 강좌를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취미생활을 갔었는데 이게 사실 대면으로 뭔가 한다는 게 전염병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젝트 용품이라든지 또 뭐 PC방처럼 요즘에 PC방도 잘 못 가니까 또 게이밍 스피커와 게이밍 의자가 또 146% 정도 판매됐다. 그리고 노래방 기기, 마이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술용품도 뭐 유아용품 같은 경우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고 목공예품도 트렌드였는데 이것도 DIY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눈에 띄고 또 악기도 많이 배우셨었거든요. 그동안 맞아요. 직장인들이. 근데 이것도 피아노가 2배 이상, 트럼펫도 99%, 뭐 드럼이나 일렉트릭 기타 같은 경우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렉 기타. 야. 왜요? 로망이 있으세요? 헤비메탈 아저씨잖아요. 요즘에 근데 연습하세요? 안 합니다. 못하죠? 네. 아, 기타 배우셨어요? 기타 그냥 그 교회 오빠 수준의 그 기타 있잖아요. 네, 아름다운 일렉트릭 그런 기타를 일렉트릭 기타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그렇군요. 되면. 언제 한번 연주 한번 해주세요. 못해요. 방송에서. 못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그 수요는 되게 중요한 변화의 함의를 받고 있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 저런 거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되게 흥미로운 게 관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김혜인 PD님이 이제 아니 답답하고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지 않냐. 답답하고 이렇게 좀 짜증나고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저희들 조사해 보면 흥미로운 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높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녁 자리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게 한 39%쯤 되거든요. 저녁 시간이 늘어 좋다. 63%. 그다음에 만남이 줄어서 불편하다. 35%. 오프라인 만남이 줄어서 불안하지 않다. 66%. 그다음에 되게 흥미로운 게 종교 활동이 줄어서 불편하다.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죠? 15.5%인데 의무적 종교 활동 안 다니 좋다. 54.2%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온라인으로 소통하기가 답답하다가 30%가 안 돼요. 한 29%좀 되고 온라인 소통으로 하니까 근거 남기고 깔끔해 좋다. 45%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놀랍게도 오프라인에서 혼자 머무니까 훨씬 더 나름의 시간도 생기고 좋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의외로. 이게 예를 들면은
흥미로운 게 코비디보스라고 아시죠? 코비드로 인한 그 이혼. 이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월 이전에는 그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90분인데 그 코비드 이후에는 15시간까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혼이 폭발하고 그 가정 내 폭력도 엄청 늘어났다는데 최근에 그 치안정책 연구소에 있는 다른 제 그 연구실 후배에 따르면 한국에는 가정 내 폭력이나 이런 게 확 줄었대요. 아, 근데 그게 준 게 아니라요. 신고가 줄었대요. 뭔가 적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터널을 지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그런 뭐 성폭력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신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으로 볼 수 없는 지금 사회에 많은 구멍들과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를 쌓아놨다가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혼자 고립이 편하다라는 사람들의 발언도 있지만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각종 모임과 억압적이었다는 그 억압적인 관계 가운데 지쳤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문화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의상 뭐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걸 표현을 하지 못하는 집단주의 공동체적인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19 확진된 그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에는 문화적 모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들인데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를 했다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관행적으로 의무적으로 했던 인간관계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것에 대한 피로증이 반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해외여행 안 가도 되는 명분이 생겼다 했잖아요. 똑같이 자연스럽게 안 만나도 되는 그럴듯한 명분을 줬어요. 코비드가. 아, 그렇네요. 그래도 코비드 미워요. 그렇죠. 네. 걷어낼 건 걷어내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사회를 뒤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쓸데없었던 거품들은 진짜 걷어내고 정말 본질의 인생의 본질을 좀 찾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